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성일 CFA라고 하고요. 우리 CFA 레벨 1에서 이코노믹스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우리 CFA 레벨 1 이코노믹스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간단히 과목 소개하는 시간 갖고 그 과목 안에 경제학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이 있나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믹스 과목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CFA 레벨 1에서 이코노믹스는 약 1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믹스는 우리가 그 CFA, 즉 우리가 투자자 또는 분석가로서 알아야 할 경제학을 의미하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경제학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CFA로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토픽별로 좀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내용도 엄청 방대하고 공부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CFA로서 꼭 필요한 내용들 뽑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범위는 전체 범위, 즉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등등 해서 되게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우리가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꼼꼼히 공부를 해나가면은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FA 레벨 1에서 이코노믹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벨 2, 레벨 3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코노믹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제쳐두지 마시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FA에 나오는 많은 다른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에서 파생된 그러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코노믹스 과목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은 어떤 다른 과목들 공부하시는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쌓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됐고,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경제신문이라든가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밀접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면은 그런 기업 관련, 경제 관련 뉴스들 보시는데도 이게 이러한 의미였구나 라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코노믹스, 우리가 공부할 이코노믹스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 과목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봐보면은, 이코노믹스의 정의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 우리 자원이 너무나 풍부하면은, 그래서 모두가 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뉘고, 요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시경제학의 하위 구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미시, 거시가 있고 거시 밑에 국제라는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즉 미시경제학은 무엇이냐? 우리 개별 주체, 즉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소비를 말 그대로 하는 주체들일 것이고,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비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하는 것이 나의 물질적 욕구 충족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 생산자의 이윤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를 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게 되는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네 가지, 얼마나 더 경쟁적인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도 추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시경제학, 즉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뭐냐? 이러한 개별 주체들, 소비자 그리고 많은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한 나라 전체를, 경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의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GDP로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GDP가 어떻게 하면은 잘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건전하게 성장할 것인가 에서 나오는 실업, 그리고 물가, 이러한 GDP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GDP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의사결정들, 즉 어떤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제경제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활동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무역. 두 나라가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러한 무역이 있겠고, 그리고 각국 통화가 다르다면은 그 화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환율에 대해서도 이쪽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CFA 교재 역시 이렇게 세 주제들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CFA로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 딱딱 뽑아가지고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FA 레벨 1 이코노믹스에서 어떻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 총 7개의 리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리딩 8, 리딩 9는 미시, 그리고 리딩 10부터 리딩 14까지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학에 대해 다루고요. 요 리딩 13, 14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시경제학의 하위인 그런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CFA 이코노믹스 과목 구성, 어떻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진도 나가시면서 예습은 전혀 바라지를 않습니다. 예습은 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 다만 복습은 꾸준히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렇게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직접 공부한 게 아니라면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집중하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되게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컴퓨터나 뭐 태블릿 같은 거 켜놓고서 딴짓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정말 이러한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듣는 시간만이라도 진짜 집중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자 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자인데요. 이 경제학을 이전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뭐 전공하셨거나 어떤 다른 시험에서 이런 과목에 대해서 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CFA 레벨 1 이코노믹스는 그래도 접하기, 공부를 하기 수월한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학을 완전 처음 본다, 처음 공부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게 처음에 약간 수학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해서 되게 공부하기 싫으실 수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꼼꼼히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CFA 레벨 1 이코노믹스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갖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